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써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진짜 이 에로 부부에 나와서 한참 이슈가 됐던 사연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무명 시절부터 열심히 죽어라 뒷바라지 해가지고 남편을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로 만들어 놨더니 갑자기 이혼을 통보하면서 잡는 아내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는 그런 내용의 사연이었는데요. 저와 같이 영상을 한번 리뷰해 보시면서요. 어떤 게 법률적 쟁점이 되는지,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대응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됐던 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대표가 갑자기 이혼하자 이러고 집을 나갔어요. 팬카페에서 지금 어떤 여자랑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어디 갔는지 확인하려고 막 전화를 여기저기 해보다가 지금 남편이 묵고 있다는 호텔로 쳐들어간 거거든요. 너 그 여자 어딨어? 라고 했더니 의부증으로 몰아갔거든요. 처음에 이혼하자고 다짜고짜 얘기하는 순간부터 의심스러웠잖아요. 내가 아무리 의심스럽고 그 사진 한 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가 어렵죠. 우리가 소송을 하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이길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아직 증거를 캐치해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상황을 지켜보면서 주변도 이제 탐색을 해보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너 바람 폈지? 그 여자 어딨어?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여러분, 의심스러운데 증거가 없다면 마음속에 화를 좀 누르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둘이 막 호텔방 안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남편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혼자 있었는데 너 자꾸 의부증이야? 왜 이래?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남편 옆에 놓여있던 핸드폰이 이상하다? 라고 해서 봤더니 녹음을 하고 있네요. 남편이 말을 안 하고 녹음한 것 자체는 괜찮아요. 오케이, 합법적입니다. 이유 없이 이혼하자고 통보를 한 다음에 집을 나갔고 그 이후에 호텔방에서 녹음을 하면서 증거를 수집했잖아요. 혼인 관계를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안 좋게 증거를 만들었구나라고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녹음으로써 증거를 만든다라고 할 때에는요, 갑자기 뭔가 자기적으로 막 행동을 막 일으켜가지고 녹음을 하는 것은 다 티가 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인공의 남편이 다른 여자의 집에 들어가는 걸 목격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자의 SNS도 알게 됐습니다. 뭔가 내 남편이랑 럽스타그램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풀풀 풍기는 사진들이 있어요. 얼굴은 나와 있지 않고요. 나와 내 남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사진을 봤을 때 객관적으로 그게 내 남편이다 라고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명확히 식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증거로 인정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가령 남편이 남편 차량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장면이 있다. 차 번호까지 찍히잖아요. 그러면 실루엣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내 남편이다 특정이 되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 남편인데 라고 생각을 하고 다짜고짜 그 여자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너 지금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무슨 사이길래 지금 내 남편한테 3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선물 받고 그러는 거야? 오히려 이 여자도 남편이랑 똑같은 반응이죠. 마치 우리가 의부증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목걸이 정도는 감사의 표시로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한 달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가방도 사줘, 월세도 내줘, 목걸이도 사줘. 이러면 우리가 사회통념상 선물로 보는 정도를 넘어가지고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 거잖아요. 그 정도에 이르면 연인관계라는 추가적인 증거가 없어도 두 사람 사이가 의심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고가의 선물 하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인공분이 변호사 상담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출연하신 변호사님이 두 분이 사실 결혼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받아올 수 있는 재산이 얼마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죠.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재산 분할 할 때에는요,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그리고 자녀가 몇 명인지, 그리고 부양적 요소, 이렇게 4가지를 포함한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고려가 되는 거거든요. 주인공분은요, 아까 영상 봤을 때 자녀 둘 있었죠. 그리고 계속 전업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혼한 후에는 혼자 자립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남편이 국가대표가 될 때까지 진짜 열과 성을 다해가지고 뒷바라지를 하고 했어요. 그렇다면 아내의 기여가 없다고 볼 수는 절대 없거든요. 혼인 기간이 짧지만 이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기여도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이혼이 안 되니까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세상 다정한 남편인 척 하면서 우리 이제 다시 잘 살아보자 이러고 있거든요. 꿍꿍이가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한방 증거 수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시 돌아온 사람일 경우에는 견제를 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전기 끊고 물 끊고 애들 보육비 끊고 생활비 끊고 야 너 네 알아서 살아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야 진짜 이 남자 너무 찌질하네요. 이혼 소송할 때요 제일 찌질한 남편 1순위가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혼은 하고 싶으니까 더럽고 치사하게 지금 돈 가지고 압박하는 거거든요. 돈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한두 달 견디다가 결국에는 중간에 소송을 포기하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도 양육비를 미리 받을 수도 있고요. 남편의 소득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남편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면 부양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거, 부양료는 아내를 위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미리 신청은 할 수는 있는데 이혼 소송 중에 사전 처분을 신청해가지고 결정을 받는 데까지 3개월 내지 4개월이 소요되기도 하고요. 6개월이 되도록 그걸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이혼 소송하는 데에도 크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걸 미리 생각하시고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뭐 관리비 이런 거 다 부담이 안 되니까 큰맘 먹고 부탁하는 마음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60만 원 줘놓고 그걸로 다 해결해라.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죽지 않을 만큼만 써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진짜 나는 예쁘다. 난 너무 예쁘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해가지고요. 법원이 제시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아이 연령과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가지고 1인당 아이 양육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 둘 키우는데 60만 원 주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상간녀한테는 그 300만 원짜리 목걸이 사주면서 애들 둘 가지고 지금 60만 원 가지고 살라고요?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아무튼 남편이 그 상간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일주일 동안 차를 세워놓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여자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 여자와 남편뿐만 아니고 다른 여자가 한 명 나왔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찾아가는 것은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이 상간녀가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상간녀 소송이든 이혼 소송이든 위자료 청구하는 것은 일반 민사 소송이거든요. 이혼 소송은 가사 소송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다짜고짜 그 집에 쳐들어갔어. 당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버티는 것은 퇴거불응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 남자랑 상간녀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뿐인데 나는 형사고소를 당한다라고 하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기록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쪽에 너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쌩 난리를 쳐놓고는 지금 아내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얘 지금 쇼하고 있구나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판사님들도 지금 소장이 언제 접수됐고 언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아내 이름으로 기부를 한다? 그러면 주인공 입장에서는요 기부금 낸 거 기사 있죠? 그런 거랑 같이 애걸복걸하면서 요청했던 것들 다 녹취록 만들어서 제출하고요 재판부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반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야, 나 좋다는 여자가 서울에서 제주까지 있다. 제발 내 발목 좀 잡지 말고 이혼 좀 해줘라. 아직 애들이 어려서 안 돼.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하지 말고 그냥 같이 살자. 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굉장히 예민하고 엄마 아빠의 감정에 아주 크게 반응해요. 실제 의뢰인분 중에 결정적으로 이혼을 그냥 하겠다라고 결심한 계기가 뭐였냐면, 애기랑 신나게 놀고 대화를 하던 와중에 애기가 근데 나 주말에 아빠랑 아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엄마 미안해 아빠 얘기해서 속상했지 미안해 진짜 최대한 남편하고의 다툼을 모르게 한다고 했는데 아이가 다 느끼고 있었다. 이렇게 제가 단적인 사례 하나만 말씀드렸지만 엄마가 더 활기차고 행복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혼을 하는 게 우리 아이에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저는 이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